장부승 선생님이 왜 의사는 우군이 없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의사가 우군이 없어서 의사가 문제야? 뭐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얘기를 하면 의사가 우군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의사 편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나 정도? 자,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뻐서 편을 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많이 곤란하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우군이 없는 건 제가 보기엔 제 입장을 해요. 로비가 불법이라서 그래요. 로비 회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로비 자체가 음성화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보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사셔. 근데 갇혀 사는데 그게 나쁘냐? 처음엔 좀 답답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랬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직업적 특성이 많은 사람을 만나긴 해요.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찾아오는 거죠. 세상을 헤집고 다니면서 뭐 영업하고 뭐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여기 길목 좋은 데다가 병원 열고 그 다음에 환자 오기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을 뒤집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기에는 취미생활 외에 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기에는 자기 삶도 있고 논문도 읽어야 되고 학회 활동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죠. 치료 방법하고 패러다임 이런 거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도 정말 빨리빨리 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뭐 없었던 기계 MRI 같은 것도 나오고 수술 방법 같은 것도 카메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절제하고 이렇게 해집고 뭐 수술하던 게 요새는 관 하나 넣어가지고 똑 떼어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칩과도 봐서 보세요. 임플란트 요새 다 하죠.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과 패러다임 사용하는 도구 진화도 빠릅니다. 거기다가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인정도 의사라면 일단 먹어주죠. 사회적 인정도 기본입니다. 다른 세상을 뭐 정치 같은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자리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부가 두들겨 패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거 해야 되고 시위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일단 왜냐하면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비대위를 저는 떴다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뭔 일 있어서 비대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대위 생긴 다음에 내부 정치 심하죠. 내부 정치로 분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등장하고 또 분열하고 뭐 이렇게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이 문제냐? 아니에요. 저는 의사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담담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가치관이나 그런 것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들도 세고 이거 문제로 지적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건 문제로 지적할 것도 없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간 연속성을 가지는 의료 이데올로기 그런 건 임상 안 하고 오로지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 환자 치료하기 바빴는데 무슨 조직을 관리를 해. 임상 안 하고 오로지 조직 관리하는 김용익, 뭐 김윤 이런 사람들밖에 이 정치적 조직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된 소수가 조직 안 된 다수를 제압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료계입니다. 김용익 사단을 나머지 의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의사 탓이냐? 의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핵심은 제도입니다. 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비 회사에 돈 주고 우리 정치적 영향력은 없는데 돈은 있으니까 이 돈 받고 의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돈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또 슈퍼팩이라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슈퍼팩 만들어서 정치인 후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갱신하려면 로비 회사도 열심히 해야죠. 돈 받았으니까. 정치인들도 슈퍼팩 이렇게 정치 자금 받았으니까 의사들한테 잘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이런 환경에서 의사가 정치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인데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지금 정치적으로 적응 잘하고 있다니까요. 의학 분업하죠? 그럼 그거에 또 맞춰서 살아. 그 의사들이 그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는 그 키워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뭐 의협에서 뭐를 한다 뭐가 아니라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의료 현장 저도 좀 구경하고 다녔는데 합종 연행도 하고 뭐 여러분들 다 하나를 합쳐서 정치적 조직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싹이 이제 트이기 시작한데 제가 보기엔 한 30년 걸려요. 30년 걸립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생기는 데 있어선 아주 주요한 영향력이 생기는 데 있어선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뭐 노한규 집행부 때나 유수 집행부 때나 막 이럴 때 함께 했었던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고 계시냐? 자기 자리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십니다. 뭐 강남 살고 뭐 재산 상태도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은 게 뭐야 좋지. 그냥 현재 시스템에 적응들을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정부 의료 정책도 엄청 시니컬하고 의협 정치에도 엄청 시니컬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 뭐 어쩌라고. 뭐 그래서 답이냐? 니네는 맨날 그러는 놈들이고 그냥 꼭 나라도 정부도 그러는 놈들이고 의협도 그러는 놈들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 되게 시니컬해요. 많은 의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노답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거기다 대고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게 뭐 말이 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료계의 문제냐, 의사들의 문제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 각자 도생 잘하고 산다니까요. 개피 보는 건 의사가 아니야. 국민입니다, 국민. 필수 의료와 뭐 응급실 떠나서 선생님들 개업해서 그냥 또 살아. 개피 보는 건 국민이라니까. 시스템 적용형으로 각자의 삶을 설계하는 게 의사들의 합리성입니다. 되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바꾸고 뭐하고가 안 되면 그냥 내 삶은 내가 이 제도 내에서 내 삶을 설계하자. 그게 의사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합리적 판단 그거죠. 그 동료 중 누군가가 필수 의료 중환자 보고 뭐하는 그런 필수 의료 선택을 해서 개피를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냉정하신 판단입니다. 결국 그것도 자기 선택이었고 그 자기 선택의 결과다. 싫으면 떠나면 된다. 떠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냉철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힘들어 죽겠네. 돈도 못 버는데 힘들어 죽겠네. 사명감? 우리 사회가 그거 인정해주나? 현타 오죠. 떠납니다. 지금 그런 현상으로 그냥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의사 사회의 문제냐? 의사 선생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지. 의사가 아쉬워서 지금 난리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나라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종의 의사들은 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들 어떡할 거예요라고 우리 사회에다가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니들 밖으로 싸움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의사들은 조금만 이제 막 시위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 이제 응급실 가면 의사 없고 죽을 병 걸려도 이제 의사 찾기 힘들 거다. 뭐 어쩌라고. 니들이 그런 거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의료 서비스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은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절박한 거예요. 아니 병원에 의사가 없어. 의사가 절박해. 환자가 절박해. 이거 국민들이 절박한 거예요. 의사들은 각자 자기 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고 있는 거고 이 시스템 내에서 그래? 이러면 안 하면 되지. 젊은 의사들이요. 선배들 그렇게 되는 거 봤잖아요. 긍지요? 긍지 소득 이런 거 여러분 젊은 의사들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워라벨이면 장땡이지. 옛날엔요 여러분 우리 이촌향도 시대에는요 여러분 가난한 집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간 다음에 어떻게든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하든지 떵떵거리만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요 요즘 선진국 청년들은요 그런 거 촌스러워. 하얀 거탑에서 뭐 우뚝 선 내가 의사사회에서 내가 거인이 된다. 거인 돼서 모두가 나를 추앙하게 만든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워라벨이 장땡이지. 이게 젊은 의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의술을 펼쳐서 사람을 살리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관심들 없어.
아유 그렇게 해봐야 이국종전처럼 되더라.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거 왜 하지? 그게 젊은 의사들이 선배들이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고서 내린 결론이고 워라벨이 장땡이란 말이에요. 아유 나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 정도 월급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뭐 유유슈가 쓸 거 다 쓸 거고 뭐 이렇게 살 겁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워라벨이에요. 워라벨. 소득 긍지 이런 거를 워라벨로 대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좆되는 게 의사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나 할 줄 몰라요. 진짜 할 줄 몰라. 아예 할 줄 알면 나라에서 징발해 갈 것 같기 때문에 아예 할 줄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쉽고 절박한 게 의사예요? 난 여기서부터 황당한 거야. 의사들의 정치적 이거 엄청난 정치적 투쟁입니다. 폐업이에요. 폐업 이거는 그냥 그 사용자가 노동자가 파업하면 그냥 폐업할 수 있잖아요. 안 해. 아, 그렇게 셧다운 내렸어. 그냥 알았어. 나 너 노동자로 안 쓸고 사업 안 할게. 그냥 다들 집에 가. 나도 집에 가고 이거 공장 문 닫고 사업 안 할 거고 너도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실업자를 하든 딴 직장 알아봐라. 폐업할 수 있죠. 의사도 지금 그거예요. 안 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정치적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우리요 환자 되잖아. 환자는 안 돼도 노인 되잖아. 환자나 노인이 의사 없이 살아간다?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게 의사일까 우리일까? 제가 그래요. 트럼프보다 의사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왜냐? 트럼프는 협상하자는 거고 의사들은 협상하자는 것도 아니야. 그래 알았어 해봐. 어떻게 되나 보자. 맨 처음엔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다들 속이 경일기야. 그러니까 알았어 맘대로들 해. 그리고 저마다의 각자 생존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의사들은 저마다의 선택으로 국가사회에 강렬하게 더 이상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해질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국가사회는 정부와 국가사회라는 건 여러분 정부와 사회를 합쳐서 제가 국가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하고 국민들은 의사 손가락질하기 바빠. 다시 말하지만 이대로 가면 좆되는 건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 좆되는 건 여러분과 저예요. 노인이 되고 환자가 될 저희라고요. 이걸 국민이 각성을 하고 정치권에 푸시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저도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이 황당한 짓거리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러다가 이제 저도 지금 이러다가 잘못하면 소멸하겠죠. 과연 저도 지금 배팅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각성을 할까? 뭐가 문제인지 전기료가 폭탄을 맞고 의료는 없어지고 산업은 붕괴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개지랄 진영 논리 정치에 매몰돼서 정치 훌리건들의 그런 거로 할지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을 찾는 그런 시민들의 삶을 살아갈지 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베팅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광기, 사이비 종교 이런 식의 정치 판때기가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소멸할까요? 아니면 대박이 날까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